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출력의 두 종류인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입출력 프로세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입력 또한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입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날로그 입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이라면은 두 가지 상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두이노에 입력되어서 어떠한 정보를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력을 받게 되면은 그 입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든 것을 업로드 해주게 되는데 그 코드를 어떻게 입력해 주게 될까요? 이러한 아두이노에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이런 케이블을 꽂아서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이런 코드를 업로드할 때 여러가지 통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무선 통신으로는 3G, 4G, 5G,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유선은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시리얼 통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직렬 통신의 일종인 시리얼 통신을 잠깐 배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0100, 1011 이런 데이터 값을 컴퓨터 혹은 아두이노에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겠죠. 그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이 있습니다. 직렬 통신은 아두이노와 컴퓨터 사이에 선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하나씩 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즉 순차적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두이노와 컴퓨터 사이에 이어진 전선이 예를 들어 이게 8자리니까 8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8개를 한 번에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1차선 도로에 차가 8대 지나가려면 일자로에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8차선 도로에 차가 8대로 지나가려면 다같이 일렬로에서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다. 이 차이가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리얼 통신은 직렬 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컴퓨터로 보내는 선이 하나,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로 보내는 선이 하나, 즉 두 개의 선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두이노에서 이 0번과 1번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트랜스밋, 리시브, 즉 데이터를 보내고 송신하고 수신하는 곳이 0번 핀과 1번 핀입니다. 그래서 USB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 0번 핀과 1번 핀을 통해서 아두이노는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왜 디지털 입력 처음에 배우게 되냐면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입력 값을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을 우리가 업로드하고 나면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통신을 사용해서 지금 아두이노 네가 읽은 값이 몇이야? 디지털이니까 하이와 로우 혹은 0과 1로 표현이 되겠죠. 0이야 1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두이노는 0이야 1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없으니 이런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띄워줘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그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오늘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배우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자면 지난번 시간까지 이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아두이노나 컴퓨터에 해당하는 프로세서가 그 입력 조건에 대해서 해당하는 출력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문에서는 사람이 있어 라고 입력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라 라는 출력이 나갈 거고요. 사람이 없어 라고 입력이 들어가면은 문을 닫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역할을 우리는 아두이노가 한다고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런 입력 중에서 디지털 핀에 들어가는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 입력 장치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가 녹화를 하고 있죠. 즉 음성을 인식해주는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리모컨, 그리고 이런 스위치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는 이 스위치를 예시로 들면서 만약 위로 올리는 게 켜는 거라면 아래로 내리는 게 끄는 게 되겠죠. 여기는 온과 오프, 즉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디지털이었죠. 그리고 어떠한 온오프 신호가 아두이노를 거쳐서 전구를 켜라 껴라 이렇게 명령이 가게 된다면 이런 입력이 바로 디지털 입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스위치를 통해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켜고 할 때 회로로만 구성을 해도 이거는 똑같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로를 구현하지 않고 어떤 디지털 신호가 들어와서 프로세서가 출력해주는 과정, 즉 신호등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입력을 내가 임의의 타이밍에 조절을 해서 켜고 끄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전원이 있고 어떤 상태죠? 바로 오픈 서킷, 즉 개로 상태입니다. 오픈.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LED는 당연히 오프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폐회로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때 LED는 ON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위치는 보통 개로에서 폐회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전압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신호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0, 즉 로우인 상태고요. 아두이노는 디지털 신호 전압이 5V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V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게 되겠죠? 바로 하이겠죠? 하이 신호. 만약에 다시 스위치를 뗀다면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물리적으로 만든 스위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제가 잠깐 그냥 저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LED 대신 이렇게 연결을 했다 뗐다 하면은 이렇게 측정이 될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전기적 신호가 들어가서 우리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전압도 이 그래프와 똑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버튼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두 회로를 구성해 보면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흔히는 푸시 버튼이라고도 부르고요. 텍트 스위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누르지 않은 상태와 누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은 디지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입력을 위해서 버튼을 사용할 텐데요. 설명했던 대로 푸시 버튼은 일자로 이어진 선이 2개 그리고 가운데에 버튼에 따라서 얇은 철판이 있어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고 누르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오픈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아래로는 연결되어 있다 라는 점 기억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 복습할 겸 우리가 물리적인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V를 배터리와 브레드보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저항과 버튼 그리고 LED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부터 버튼에 가서 이 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연결해서 물리적으로 내가 뗐다 연결했다 효과를 보시려면 왼쪽에 있는 회로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을 R을 눌러 회전시키고 연결됐을 때는 플러스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LED의 양극이 위치하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음극은 바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저항 값을 바꿔줘야 된다 했는데요. 저항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시죠? 현재 9V이기 때문에 빨간색 LED의 기준 전압은 1.8V고요. 이때 20mA가 흐릅니다. 1000mA가 1A이기 때문에 우리는 V는 IR에서 R은 I분의 V가 되겠죠. 즉, 이 수식을 계산하면은 360ohm이 나오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360으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서 버튼을 누르고 떼면은 이렇게 LED가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리적인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기 신호가 버튼을 눌렀을 때 아두이노로 들어가서 그 아두이노가 전기 신호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 반대로 0이 들어왔을 때 즉 로우 신호가 아두이노에 들어왔을 때 LED를 켜고 하이 신호가 아두이노에 들어왔을 때 이 LED를 끄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신호를 읽는 용도로 버튼이 사용되어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서 현재의 전압을 입력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5V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이라고 하고 0V가 들어오면은 로우 해서 명령을 줬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디지털 핀에서는 인풋으로 받을 텐데요. 우리가 그라운드는 뭐라고 했죠? 바로 0V가 되겠습니다. 그 그라운드가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연결이 되어서 아두이노에서는 현재 0V랑 연결이 되었어. 그래서 현재
버튼의 신호는 로우 상태야, 0V 상태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떼게 되면은 인풋 부위에서 어떤 전기적 신호를 읽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5V인가요? 대답할 수 없죠. 0V 그라운드인가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풋을 뭐라고 하냐면 현재를 들뜬 상태,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정전기가 튀면은 5V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라운드가 닿게 되면은 0V로 인식한다든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버튼을 떼자마자 난 지금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은 우리는 디지털 입력을 버튼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풀업과 풀다운 저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풀업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저항이 위에 있다고 해서 풀업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5V와 그라운드가 현재 떨어져 있죠. 이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회로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좌우로 공간이 되게 많이 사용되니 보통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우리가 여기는 5V고 여기는 그라운드인데 오픈 서킷이 아니라 폐회로를 잘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실상은 붙어 있고 스위치는 열려진 상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볼까요? 5V에서 신호가 저항을 거쳐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인풋은 5V가 들어왔네요. 현재는 하이 상태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닫게 되면은 5V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바로 그라운드 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선이 0V죠. 즉, 이 부분이 5V에서 0V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요 지점을 읽어봤더니 여기는 지금 로우구나, 0V구나 라고 아두이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위에, 회로의 위쪽이죠. 즉 아두이노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저항이 위쪽에 구성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풀업 저항이라고도 하고요. 현재 버튼 누른 상태가 하이가 아니라 뭐죠? 버튼을 눌렀을 때 0V고요. 버튼을 뗐을 때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하이가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풀업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풀업 저항을 한번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를 가져와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가져오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의 신호값을 아두이노가 읽고 그 값이 0이면은 LED를 켜고 1이면은 즉 하이면은 다시 LED를 끄는 그런 입출력 회로를 구성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튼과 LED 두 개를 가져왔고요. 이 LED를 켜기 위해서는
저항이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5V 신호가 아두이노로 바로 들어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가 플로팅 현상을 막아줄 풀업 저항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플러스에는 아두이노에 5V, 그리고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검은색으로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잘 아는 LED는 회전을 시켜서 제가 디지털 핀 8번 핀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8번 핀에 연결해서 저항 거쳐서 양극, 음극은 아래 있는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버튼도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5V가 먼저 나오고요. 그때 풀업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위치와 저항이 있고 이 지점을 아두이노가 인풋으로 확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5V에서 저항으로 그리고 스위치를 거쳐 그라운드로 가는 것을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에서 저항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저항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고요.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도달하는 곳이 그라운드가 되도록 이렇게 회로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항과 스위치의 사이 지점이 이 노드가 되겠죠. 26번 노드를 저는 디지털 3번 핀을 이용해서 한번 신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호를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제가 셋업에는 어떤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할지 인풋으로 사용할지 작성해 줘야 된다 했죠. 우린 현재 8번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할 거고요. 복사를 해서 자, 인풋으로 사용하는 핀은 3번 핀을 인풋으로 사용하기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은 셋업이 끝날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리얼 통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리얼이라는 S 대문자 시리얼을 가져오고요. 다 점을 붙인 다음에 우리가 시리얼 통신 사용할 겁니다 라고 아두이노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뜻의 begin을 가져오고 여기에 보드레이트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오는데요. 즉 보드레이트는 우리가 뭐 9600 혹은 뭐 115,200 이런 식으로 속도입니다. 통신 속도. 그래서 우리가 비트를 얼마나 빨리 보내줄 것이냐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통신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셋업에서는 인풋, 아웃풋을 선언해줬고 시리얼 통신을 선언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핀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사용이 둘 다 가능하죠. 범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핀들을 실제로는 GPIO 핀이라고 부르는데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줄여서 GPIO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보드를 사용하면은 GPIO에 뭐 어떤 1, 2 이런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GPIO 되어 있는 것이 아두이노에서는 디지털 핀에 해당하는구나. 아, 다목적 인풋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회로를 짰으니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신호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즉 입력 신호가 제대로 아두이노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가 출력할 때는 디지털 라이트를 썼습니다. 입력을 받을 때는 리드를 쓴다고 제가 넌지시 말했었죠. 자, 출력할 때는 몇 번 핀을 켜주세요, 몇 번 핀을 꺼주세요 라고 했지만 입력 받을 때는 몇 번 핀 확인해 봐 주세요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핀 번호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가 동작하고 나면은 지금 5V, 즉 하이 1인 상태야, 아니면은 0V 로우인 상태야,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줄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읽은 값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이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제가 불러와서 지금이 5V구나 0V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0과 1이 저장되기 때문에 인테저, 즉 정수로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 변수명을 pnu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번 줄 코드를 보면은 내가 읽은 값이 pnu다 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 는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대입시켜주는 대입 연산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핀에서 읽은 값을 pnu에 저장하세요 란 뜻이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pnu를 불러오면은 그 값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시리얼 통신을 해야 우리가 이 값을 불러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 점 프린트하고, 프린트라는 함수도 있는데 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엔터가 안 들어가게 돼요. 즉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엔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엔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숫자가 010101 되는 것을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엔터가 들어가는 함수는 print ln, 라인의 줄임말인 ln을 붙이면은 우리가 이 pnu를 00001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보고요. 여기서 너무 빨리 넘어가면은 눈이 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딜레이를 100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뮬레이션 시작하면은 5V가 여기는 오픈 서킷이기 때문에 아두이노로 흘러 들어가서 3번이 1이라는 신호를 캐치하고서 직렬 모니터에 띄워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고 직렬 모니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1이 계속 뜨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커서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바뀌고 떼면 1, 누르면 0. 자, 제가 이렇게 누르면 0, 떼면 1이 되는 것을 풀업 회로라고 했고, 풀업 회로로 만든 입력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입력이 0일 때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했죠? LED를 켜고 싶다고 했죠? 그럼 이 PNU 값이 0이면 켜지고 1이면 꺼지고, 바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는 뜻으로 if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if pnu가 1이라면 0이라면 이런 조건이 같다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등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pnu가 0이라면 안에 있는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는 뜻에서 else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0일 때는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아니라면은
else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LED를 켜고 싶다고 했죠. 디지털 라이트 8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킬 겁니다. 하이 세미콜론까지. 그러면은 반대쪽에는 로우라고 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현재 1의 값이기 때문에 0이 아니죠.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바뀌고 시리얼 모니터 값이 LED가 켜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디지털 신호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출력을 간단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풀업 저항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